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4명 발생했습니다. 사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간 거죠. 자, 오늘부터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지만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감염이 이어져서 불안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오늘 오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검사 건수가 줄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300명대가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특이한 게 아무리 줄어도 300명 아래로는 거의 안 주네요. 지금 상황이요. 예, 지금 400명대이면서 주말에는 300명대, 네네. 또 주중에는 400명대. 그러다가 어디서 좀 한 100명 가까이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 500명대. 네. 그래서 하루 평균 350명대가 2주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향 안정세라기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안정세이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서울 수도권이죠. 네. 하루 평균 280명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서 하루에 70명 수준이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이 한 명을 몇 명을 감염시키냐 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넘어서 점차 이 증가 추세, 만만한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상황에다가 또 세계적으로 이 확산 추세에 있는 이 해외의 전파력이 강한 변이주가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올지 이건 시간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저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이 됐고 정부가 설 연휴까지는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설 연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가 300명대 나왔지만은 설 연휴에 어찌 된 거는 한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완화시키는 것을 이 설 연휴 기간의 동향을 보고서 완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들이 있어서 미리 좀 완화를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죠. 네. 설 연휴가 이게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해도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완화되는 이 거리두기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느냐. 만남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느냐.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 뭐 매번 2주일입니다만은 앞으로 2주일간 정도만 잘 버티면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감소 추세로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지금 상황이 안심이 될 정도가 돼서 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예.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모임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지금은 자발적인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예. 완화된 조치, 아무래도 일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 일단 좀 자발적으로도 잘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완화된 거리두기 그 조정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벌써 12월 8일부터 2.5단계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석 달 가까이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 자체가 영위가 안 되게 되면은 이것은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이라 하면 사실 상향시킬 때에는 바로 상향을 시켜야 되지만 네. 완화할 때에는 또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잘못하면은 국민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이 정도의 단계 완화는 지금은 숫자성으로 봤을 때에도 300명대 수준이라는 것은 2단계로 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1.5단계보다도 뭐 더 완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까지는 가고 있습니다만 네. 예.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일 강력한 조치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명대 그리고 10명 안쪽인 한 자리 숫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점차 안정세로 가고 있고 네. 집단 발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역학조사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서 격리해서 대규모 집단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예. 이 비수도권에 있어서도 해외로부터 들어온 외국인에 의한 이 집단 발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변이주들의 위험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번 설 명절에도 그래서 많은 대가족들이나 그런 뭐 가족들이 첫째 가족들은 오전에 오고 둘째 가족들은 오후에 오고 이렇게 많이 나눠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인 이상 모이는 거에 대한 신고도 많았다고 하고 가족 모임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정부에서는 직계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런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 다른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조건 아무리 직계가족이라도 외부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또 거죠. 안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이고 이 상황, 이 규제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잘 지키지 않은 의미지 사실은 뭐 처벌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잘 지켜서 많이 잘 되어 왔지만 이런 규제를 너무 긴 기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2주일 정도 잘 지켜지고 또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간다면은 지금 3,400명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수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은 5인 이상도 10인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네네. 대부분의 무슨 회식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10인 이하라도 상당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이 메시지는 그런 거 모임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10인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상당히 좀 안정이 된 후에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 어쩔 수 없이 풀 수밖에 없는 완화되는 조건을 가는 것은 일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언제든지 나빠지게 되면 강력하게 빨리 강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 또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처음 우리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랑 네.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고 예. 우리 국민들도 어떤 행동이 위험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맨날 하는 행동들이 이게 내가 안 걸렸다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 네. 즉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가능한 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 안에는 대화를 많이 안 한다든지 시간을 짧게 가진다든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수칙 준수를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뭐 올해 안에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메시지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유지 그게 보통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4명까지는 괜찮아, 괜찮대 이런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리고 10시까지 연장한 것도 10시까지 술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9시, 10시, 뭐 11시 이런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뭐 9시간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달라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예를 들어서 10시를 지나가게 되면은 뭐 술을 마시러 갔어도 2차를 가면서 점점 더 늦은 시간까지 가고 우리의 행동들이 방역 수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행동 양식들 또 10시가 넘어가게 되면 모임도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지킨다면은 네. 12시 아니라 뭐 밤에 새벽에 술 먹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감염의 전파 가능성을 높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고 지금 3,400명이라는 수준이 이게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고 예. 100명에서 우리가 1,000명 금방 넘어가는 거 네, 봤듯이 예. 3,400명에서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라든지 2까지 올라간다면은 뭐 1, 2주 안에 2, 3천 명 되고 우리가 예방 접종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 되게끔 빨리 우리가 면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감염 사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사이에 순천향대병원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뭐 감염 경로라든지 어느 정도의 상황인 겁니까? 예, 이게 뭐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50명을 넘어가고 예.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또 예. 얼마 전에 한양대병원에서도 1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큰 종합병원에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 전에랑 좀 다른 상황이죠. 작년만 해도 일단 대학병들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도 빨리 수습이 되고 그 환자 수도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네네. 지금 이 상황은 그만큼 우리 지역 사회에 무증상 감염 환자들이 많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병원으로 또는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예. 종합병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엄격한 감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요. 원내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입원 환자들은 입원하려면 하루를 입원하더라도 전수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간병인 또 보호자도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고 이분들이 또 전수 검사를 다 받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외출을 안 하느냐 하면 외출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접촉에 의해서 병원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순천향대병원인 경우에는 5일 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전수검사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온 거죠. 이건 선제적으로 잘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환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지금의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이 수준이 낮아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것을 얼마나 빨리 잘 제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제 결국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원내 감염 관리가 잘 돼 있었고 특히 의료진인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 또는 간병인 사이에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간병인 또 보호자들 사이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의 그 입원실의 환경상 입원실은 한 층이 다인실이 많이 있기 네네. 때문에 뭐 탕비실이라든지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예. 일단 감염이 원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확산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집단 감염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돌아가서 또 지역 감염으로 번지고 이런 상황들이 걱정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순천향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순천향대 직원과 여행을 한 광주 지역 지인 3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예, 그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분들이 뭐 이 병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어디든지 여행을 갈 수가 있고 특히 지금 설 연휴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지방에까지 가시겠으면은 그 지방에까지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또 감염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역학조사가 얼마나 빨리 그것을 잘 잡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다행히 지금은 환자 수준이 300명대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능력이 많이 늘어나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예. 전에 우리 한 1000명쯤 됐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늦어지면은 그만큼 접촉자들의 그 격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N차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됐어도 지역사회에 있어서 N차 감염까지 가지 않는 제한적인 전파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또 한 가족이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한 가족 중에서 20명 한 가족 중에서 15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인 가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명이 모였고 15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 중에는 또 전라도 나주에서도 그 가족 중에 2명이 나 여주 왔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이 그러게요. 이게 역학조사 아직까지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처음으로 지표 환자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뭐 아직 지표 환자라는 거 얘기보다는 예. 12월 25일 날 UAE로부터 귀국한 시리아인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가족 중에 감염이 되었고 그 가족을 방문한 지인들, 친척들을 통해서 38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이 중에서 변이주가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다 시리아인이거든요. 예, 예. 내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주의 경우에 있어서 시리아인인데 이게 전남하고 경남하고에 있어서의 그 시리아인의 확진자들하고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시리아인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예, 예. 또 이분들이 대부분 같이 모여들 사시는 부분이 있어갖고서 한번 접촉이 됐었고 서로 만났다면은 감염이 충분히 위험할 부분들이 있고 거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국 변이주가 이분들 사이에서 충분히 많이 전염이 되어 있을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했으면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변이주들이 검역만으로는 100% 불가능하다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서 이제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시리아인이기 때문에 역학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예. 이분들이 무증상으로 감염시켜서 지역 사회로 갔을 때 그 무증상 감염의 조용한 전파는 우리가 이 역학조사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되고 또 찾아보면은 변이주라면은 그때는 이제 이미 무세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도 곧 100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격리 면제자에 대한 검사 지침 어떤 범위도 좀 강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서 입국한다고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속 연속해서 2주 이내로 출장을 다니는데 매번 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그 출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일단
귀국할 때 자가격리는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바꿔서 자가격리 면제자라 할지라도 입국 시에는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서 그것이 음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격리를 일단은 해제를 하고 5, 6일 안에 또 한 번에 진단검사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 면제는 시켜주되 음성이라는 것을 적어도 5, 6일 안에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은 양성이 아닌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개선된 부분이지만 본인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사실 외국에서 감염되어서 돌아와서 5, 6일간 잠복기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한 2주일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상당히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고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지 이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가격리 면제자를 위해서 계속 2주 자가격리를 시킬 수도 없고 예. 또 이 사람들이 또 계속 진단검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접촉을 좀 피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호흡기 증상 같은 것들이 어느 미미한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또 한 번 진단검사를 받는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예. 예.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짚어볼 내용이 영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전파력뿐만이 아니라 치명률도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이러스 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화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바이러스의 부화라는 것은 즉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세포 안에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전파력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세포 안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많이 증식을 하느냐, 즉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 바이럴 로드라고 그래갖고 우리말로 하면 부화라서 어렵지만 예. 결국은 우리 몸 안에서 증식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 증식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증세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예. 우리 몸에서 배출량이 그만큼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높아지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영국에서의 결과를 보면은 30%에서 한 70% 정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즉 입원이라든가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역학조사에 의해서 전에 있던 변이주가 아닌 원래 코로나와 지금 이 변이가 된 이 변이주에 감염된 사람들의 역학조사들, 즉 얼마나 입원을 하고 얼마나 사망하느냐를 비교해봤더니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설명들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환자 수는 늘어나지만 그 사망률이나 위중증이라는 비율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영국에서 지금 연구한 결과들에 보면 영국에서는 지금 우세종이거든요. 최근에 입원한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의 그 비율을 따져보면은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독성이 높아진 강력한 바이러스로 변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역학조사 결과로 이렇게 알려져서 영국 정부에서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있고 브라질, 뭐 영국 등등이 있는데 지금 나온 백신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치료제나 백신으로 효과가 있는 거는 남아공이고 영국발 변이 반대입니다. 아, 예. 반대군요. 예, 영국 변이주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상당히 잘 듣는 편인데 남아공이 잘 안 남아공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이것은 치료제가 우선 좀 이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예. 이 변이주에 대해서는 백신들도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들이 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 네. 이것이 예. 완전히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감염은 될지 몰라도 이 백신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된다든지 사망하는 것은 많이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효과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변이가 좀 더 누적이 된다면은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고 예. 또 우리가 지금 맞은 백신이 몇 개월 지나서 약화됐을 때에는 이런 변이주들에 대한 재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개량형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가을이 지나면서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통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거를 세 번째 맞게 되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벡터로 된 예를 들어서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 26번, 5번을 교차로 맞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 예. 거요. 네, 러시아 거인 경우 예.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란셋에도 벌써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신뢰성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국에서 지금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에서 한 12주 정도 2차로 맞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효과도 네. 높고.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면은 이 플랜 B
즉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더라도 혹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가 좀 떨어진다면은 일단 1차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 3개월이 지나가면서 스푸트니크라는 것도 대량 생산하고 많이 수입할 수 있는 싼 아주 좋은 백신이기 때문에 예. 이런 플랜 B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제 오늘 11시쯤에 2, 3월에 백신 오후로 바뀌었군요. 원래 오전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후로 바뀌었나 오후 봅니다. 2시에 발표하기로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 원래는 16일 내일 발표를 내일 했잖아요. 발표하던 근데 거 하루 당겼습니다. 하루 당겼네요. 예. 거기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볼만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이 가능한 것인가. 그거를 그 전에는 조금 모호하게 정부가 발표한 것 같거든요. 마지막엔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른다라는 느낌으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확실하게 또 집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죠. 예.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서 65세 이상도 관계없다. 즉 식약처에서는 18세 이상은 권고는 한 것이거든요. 네. 다만 65세 이상은 신중히 하라 하는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예. 신중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접종하는 예진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부작용 문제라면은 초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이 깊으신 분들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접종을 받으시 마십시오 하고 권고할 수가 있지만 예. 효과면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네. 몇 달 후에 나타나는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좀 이론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은 부작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주시기로 했고 보상도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의사 선생님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여러 노인층의 신뢰성만 손상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 할지라도 네. 또 오늘 결정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다 맞춘다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고령층 분들이 안 맞으려고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예.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 이렇게 한번 거부를 했을 때에는 이분들은 4분기에나 돼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맨 상황이 뒷순서로 가는 맨 거죠. 뒷순서로 예, 가기 예. 때문에 예. 예방접종의 의미가 많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한 1,000만 명 분 정도를 고령순,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부터 먼저 맞아서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 고령층들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안 맞는 숫자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예. 효과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항체는 충분히 만들어지는 것이 다 보고가 되어 있고 예. 영국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이 고령층부터 맞았고 오늘 15일부터는 65세 이상 즉 고령층은 다 맞았고 이제 숫자 나이를 점점 낮춰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효과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서 적어도 70% 이상은 예방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는 전부 시간에 맞춰서 맞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게 훨씬 낫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예, 우선 부작용 자체가 모더나나 파이자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백신으로 되어 있고 네.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그 숫자는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예방을 하면서 중증으로 가지 않는 것, 즉 내가 며칠 앓고 나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것도 예방 효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효과들이 충분히 보장된 백신이라서 지금 안전성 때문에 안 맞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니까요. 저희가 그때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